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이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바로 비례식에 대해 다시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도형의 닮음을 배웠습니다. 이 닮음의 성질인 닮음비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례식을 세우고 풀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 내용을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비례식은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배웠답니다. 그러니 우리 잠시 다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년 전 초등학교 막바지로 찌들어 있었던 13살로 돌아가 봅시다. 비례식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두 수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을 주로 쓰시나요? 여기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를 비교하는 경우와 1,000원짜리 물건이 500원짜리 물건에 비해 가격이 몇 배인지 구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두 수의 차이인 뺄셈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 두 수의 비인 나눗셈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그렇죠. 두 수의 비라고 했습니다. 비가 무엇이길래? 그 비인가요? 아니죠. 자, 그럼 그놈의 비가 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요리할 때 이 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 물 5컵과 에스프레소 2컵을 넣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잔수에 따른 물의 양과 에스프레소의 양을 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물이 5컵일 때는 에스프레소가 2컵이 필요할 거고요. 물이 10컵일 때는 그렇죠. 에스프레소 4컵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물이 15컵일 때는 에스프레소 6컵, 물이 20컵일 때는 에스프레소 8컵, 물이 25컵일 때는 에스프레소가 10컵이 필요하겠죠. 정리해보면 물의 양과 에스프레소의 양을 나눗셈으로 비교하니까 물의 양은 에스프레소 양의 2분의 5배가 됩니다. 이처럼 두 수가 있을 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몇 배가 되는지 그 배수 관계를 우리는 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학에서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쌍점 혹은 콜론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비라고 합니다. 쓸 때는 5 쌍점 2라고 쓰고 읽을 때는 5대 2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비를 알았으니 비율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 5대 2에서 기호 쌍점의 오른쪽에 있는 2가 기준량이 되고 왼쪽에 있는 5가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오른쪽에 2가 기준량, 왼쪽에 5가 비교하는 양. 자, 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하고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으로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 5대 2를 비율로 나타내면 2분의 5 또는 이 분수를 소수로 표현해서 2.5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와 비율을 알았으면 이제 이 친구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비 5대 2에서 쌍점 앞에 있는 5를 전항, 뒤에 있는 2를 후항이라고 합니다. 비의 성질은 이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5대 2를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2분의 5가 되죠. 자, 그럼 10대 4의 비율은 몇인가요? 그렇죠. 4분의 10이 됩니다. 자, 비를 분수로 표현했는데 여러분은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크기는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 성질을 이용하여 약분을 하죠. 얘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비와 비율, 표현만 다르지 사실 분수에 기반된 친구잖아요. 결국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듯이 비에서도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은 같다는 겁니다. 전항인 5와 후항인 2에 각각 2를 곱하면 10과 4가 되는데 두 비율이 같죠. 마찬가지로 전항인 10과 후항인 4에 나누기 2를 해도 각각 5와 2로 그 비율이 같게 됩니다.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아래에 있는 복잡해 보이는 세 친구의 비를 간단히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0.7 대 0.4 이 소수를 쉽게 바꾸기 위해 전항과 후항에 10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7 대 4로 깔끔해집니다.
자, 3분의 1과 5분의 1은 그럼 전항과 후항의 몇을 곱해야 둘 다 약분해서 자연수가 될까요? 그렇죠. 이 둘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이용해서 각 항에 곱해주면 약분되면서 5대 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28대 35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각 항을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인 7로 나누어주면 4대 5로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 B의 성질을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은 비례식을 배울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례식을 배우러 가보도록 합시다. 비례식이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등호를 사용하여 5대2는 10대 4와 같이 나타낸 식을 말합니다. 이때 비례식 5대2는 10대 4에서 바깥쪽에 있는 5와 4를 외항, 안쪽에 있는 2와 10을 내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비의 성질로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은 같다고 했었죠. 같다. 이것을 등호를 이용하여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5대2는 전항과 후항의 각각 2를 곱한 10대 4와 그 비율이 같다. 반대로 10대 4는 전항과 후항을 2로 나눈 5대2와 그 비율이 같다를 이와 같이 비례식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5대2는 10대 4와 같다라는 비례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항은 5와 4로 이 둘의 곱은 20이 되고요. 내항은 2와 10으로 둘의 곱은 마찬가지로 20이 됩니다. 이처럼 비례식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비례식에서 미지수 x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시를 볼게요. 여기 2대 3은 x 대 12와 같다라는 비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배웠던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외항의 곱인 2 곱하기 12와 내항의 곱인 3 곱하기 x가 같다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이죠? 자, 그럼 파릇파릇했던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마저 계산해 봅시다. 2 곱하기 12는 24이고 3 곱하기 x는 3x죠. 우리가 궁금한 건 x지 앞에 3이 곱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을 없애주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인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x는 8. 자, 잠깐.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 줬었는데요.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네. 왼쪽 비에서 오른쪽 비가 나오려면 몇을 곱해주면 되는지 그 관계를 봅시다. 왼쪽 비의 후항인 3에 4를 곱해주면 오른쪽 비의 12가 나오죠? 아까 비의 성질에서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이 같다고 했어요. 그럼 전항에도 마찬가지로 4를 곱해주면 그렇죠. 8이 나오게 되죠. 이처럼 비례식을 풀 때는 간단한 정수배가 나오면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 x를 구해줘도 됩니다. 간단한 정수가 아닌 유리수배가 나오게 되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자, 예시 두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문제 1번에서 x의 값을 구해봅시다. 먼저 간단한 방법인 비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나 볼게요. 자, 둘 다 나와 있는 게 전항이죠. 왼쪽에 전항 5, 오른쪽에 전항 25. 몇 배인가요? 그렇죠. 5배죠. 그럼 후항도 5배 주면 되는 거예요. 5배 주니까 x는 15 나옵니다. 끝. 참 쉽죠? 자, 문제 2번. 마찬가지로 x의 값을 구해볼게요. 간단한 방법인 b의 성질을 통해서 해볼까 하고 봤더니 15에 몇을 곱하면 48이 나오나요? 간단한 정수배로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b의 성질이 아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겠네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하면 8 곱하기 48은 15 곱하기 x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요. 이거 곱하기 곱한 다음에 넘어갈까요? 물론 곱한 다음에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숫자가 크잖아요. 혹시 나중에 x의 개수로 나누면서 약분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럼 지금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식으로 나타냅시다. 그러면 이제 x의 개수인 15로 양변을 나누니까 봐봐. 약분할 거리가 생겼죠? 분모와 분자가 3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5분의 8 곱하기 16이 되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이제 마저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x는 5분의 128이 되죠. 어때요? 이제 닮은 비에서 비례식이 나오면 계산할 수 있겠나요? 이번 시간 수업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비례식을 마주했을 때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송이쌤을 찾아오세요. 제발.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